똑기자 꿀정보 시간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약간 쌀쌀해졌는데요. 하지만 비 그치면 봄 날씨 제대로 즐기시며 운동 삼아 산에 오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요즘 산과 좀 친해보려 노력 중인데요. 산에 가보면 정상에 오르지 않고 둘레길에서 가볍게 산책하는 분들도 많이 볼 수 있더라고요. 네, 저도 산 좋아해서 자주 가는데요. 봄철 산행이 안전사고가 많아서 더 조심하거든요. 정지주 기자, 오늘 봄철 등산 알짜 정보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일단 겨울 산행 같은 경우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오르죠. 근데 봄은 좀 나들이 생각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심지어 구두나 슬리퍼를 신고 오르는 분들도 종종 보이는데 사고 많아요. 그렇죠. 방심하다 일나는 겁니다. 겨울에는 활동량이 적습니다. 근력이나 유연성이 떨어져 있어서 그만큼 부상 위험도 높습니다. 여기에 얼었던 땅이 녹는 시기입니다. 그늘이나 낙엽 아래 땅은 살짝 녹아서 미끄러지기가 쉽고요. 바위 사이 흙과 수분이 또 녹고 얼기를 반복하다가 돌이 떨어져서 다치는 낙석 사고도 빈번합니다. 여러모로 철저한 준비와 주의가 필요한데요. 안전한 봄 산행을 위해 챙겨야 할 것들 바로 확인합니다. 흐드러지게 핀 개나리가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주말이면 3, 3, 5 무리 지은 이들로 붐비는데요. 봄을 맞이한 산입니다. 하지만 마음만으로 나섰다가는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통계를 보면 2, 3월과 비교해서 4, 5월에 사고 건수가 급격히 느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3월에서 5월 사이의 산행은 많은 일기 변화가 일어납니다. 대략 산 밑에서 산 위까지 10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산행 시 많은 땀을 흘리고 눈이나 비에 젖었을 경우 체온이 떨어지면서 저체온증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날씨가 변덕스러운 봄 산행, 그래서 복장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체온을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먼저 상의의 경우 체온 변화에 따라 입고 벗을 수 있게 안쪽 옷, 조끼, 겉옷 순으로 두세 벌 정도 겹쳐 입는 게 핵심입니다. 이때 속옷이나 안쪽 옷은 면 소재는 되도록 피합니다. 땀을 흡수하긴 하지만 잘 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땀을 잘 흡수하면서 빨리 마르는 기능성 소재를 추천합니다. 겉옷의 경우 바람을 막아주는 동시에 옷 속 열기와 습기 배출을 돕는 기능성 바람막이가 유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의는 무엇을 입어야 할까요? 무엇보다 무릎을 굽히기 편한 소재인 게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편하게 입는 청바지, 이거 산행에는 적절치 않습니다. 무릎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좁은 데다 땀이 잘 마르지 않기 때문이죠. 또 갑작스런 날씨 변화나 옷이 땀에 젖을 것에 대비해서 부피 작은 여벌옷 챙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번엔 신발입니다. 미끄러지기 쉬운 해빙기 봄 산행에는 등산화 잘 신는 게 중요합니다. 바닥 소재는 미끄럼 방지 기능이 필수고요. 또 발목을 지지해주는 디자인이 안전합니다. 눈이 완전히 녹지 않아서 신발이 젖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방수 기능도 필요합니다. 등산화 구매 시 사이즈도 중요한데요. 이거 일반 신발 사듯 고르면 안 됩니다. 등산화는 내리막길에서 발이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신었을 때 앞쪽은 5에서 10mm 정도가 남고 뒤쪽은 두꺼운 양말을 신어도 약지가 들어갈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장시간 등산에도 발이 편안합니다. 등산용 양말이 생각보다 두껍죠. 발 크기도 변합니다. 그래서 발이 잘 붙는 저녁 시간 등산용 양말을 신고 고르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마쳤으니 이제 산으로 향합니다. 겨울에 신체 근력과 유연성이 특히나 떨어진 봄, 준비 운동은 필수인데요. 첫 번째는 관절을 풀어주는 관절 가동 운동입니다. 산행 중에 이루어지는 동작은 대부분 우리가 계단 오르내릴 때와 마찬가지로 이런 엉덩이 관절, 무릎 관절, 발목 관절에 체중의 부담이 가해지면서 관절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동작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반복적인 움직임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관절을 움직여주는 준비 운동을 해주시면 또 부상의 위험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도 이어서 합니다. 특히 산행에서 가장 많이 쓰는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 위주로 풀어주는데요. 산행 후에 피로감을 줄여주고 근육 손상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산행을 시작합니다. 초반 20-30분간은 워밍업은 필수입니다. 느리다 싶을 만큼 천천히 걸으면서 근육을 풀어주고요. 이후 5분간 휴식을 취하면서 당일 컨디션을 확인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휴식을 취할 때
덥다고 옷을 벗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체온증 막으려면 오히려 더 입어줘야 합니다. 쉴 때는 겉옷 입어서 체온이 갑자기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자, 이동 시엔 땀나기 전 미리 옷을 벗어서 땀이 덜 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걷는 자세도 중요하겠죠. 특히 내리막길에서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은 평지의 3배 이상이나 됩니다. 보폭 줄이고 뒤쪽 다리에 무릎을 깊게 구부려야 다리에 가는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등산용 스틱도 많이들 쓰시죠. 발과 무릎에 실리는 하중을 30% 덜어줘서 체력 소모를 줄여줍니다. 하지만 제대로 써야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자, 먼저 평지에서의 사용법부터 봅니다. 스틱을 썰매 타듯 뒤를 찍으면서 그 추진력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게 좋습니다. 올라갈 때는 스틱을 발 앞쪽에 가볍게 찍고 체중을 실어서 이동하시면 됩니다. 내려갈 때에는 스틱 길이를 조절하여 약간 길게 한 후 가볍게 체중을 싣고 미끄럼에 주의해서 내려가면 됩니다. 또 국립공원 산행정보 앱을 활용하는 것도 유용합니다. 지도와 날씨 같은 기본 산행 정보는 물론 낙석 발생 우려 지역 등 안전 정보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위급 상황 시 빠른 구조 요청도 가능하다는 것 기억해두면 요모조모 쓸모 있겠죠. 또 산을 내려온 후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피로감에 건너뛰기 쉬운 마무리 운동인데요.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을 스트레칭으로 풀어주면 하루 이틀 뒤 생길 수도 있는 근육통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산행 후에 당기거나 아픈 곳이 있다면 그날 당일에는 냉찜질을 하는 게 좋습니다. 부기를 가라앉히고 통증을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혈액순환을 돕는 온찜질은 하더라도 2, 3일 정도 지난 후에 하는 게 좋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의 봄산, 하지만 의외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로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하시기 바랍니다.